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서 격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비공개 토론에선 정세균 대표 체제에 대한 비주류 측의 공세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친노 진영과의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배제시키려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정인의 당 합류는 꺼린다든지 또는 배제한다는 식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느냐. 대표가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조기 전당대회로 신임을 묻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조기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류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됐다는 증거를 대라 미디어법 투쟁 중인 지금이 분열할 때냐며 맞받았습니다. 조직이 약할 때, 또 힘들어할 때, 이럴 때는 서로 감싸 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그동안의 투쟁으로 성과를 내지 않았느냐며 정기국회에서도 대여 전면전을 펴자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으로부터 과거와는 다른 시선, 다른 대접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하는.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정국과 미디어법 투쟁 과정에서 잠복해 있던 민주당 내 노선 갈등이 야권 통합 방식과 리더십을 둘러싸고 재현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10년 전에 기름이 유출됐던 백운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다시 기름이 배어나온다고 전해드렸죠. KBS의 취재 결과 기준치보다 최고 20배, 생각보다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10년 전 기름이 유출됐던 경로를 따라 무너져 내린 백운산 산비탈입니다. 취재팀은 관할 지자체인 의왕시와 함께 산비탈 5군데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곳에서 기름 성분인 TPH가 각각 6,300ppm과 9,900ppm이 검출돼 오염 우려 기준치를 많게는 20배나 넘어섰습니다. 동식물의 성장과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준치와 비교해도 5배가 넘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주변 생태계, 특히 지하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정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년 전 기름 유출 사고가 난 후 미군 측은 한 민간업체에 맡겨 방제 작업을 벌였고 환경부는 지난 2007년 사고 지역의 정화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복구 작업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흡착포로 제거하거나 기름이 잘 흘러나오도록 계면활성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7년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으로는 충분히 오염된 토양이 정화될 수 없다. 의왕시는 환경부와 함께 해당 지역을 다시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응급복구해서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부 차단을 해놨고요. 환경부하고 정밀 조사를 하기로 오늘 아침에 오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정화 완료를 선언했던 환경부도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유보하면서 이번 토양오염 분석 결과를 미군 측에 통보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깊은 산속의 등산로가 콘크리트 길이라면 썩 걷고 싶진 않으시죠? 그런데 국립공원인 속리산 등산로가 그렇습니다. 최일지 기자입니다. 산림이 울창한 속리산 7부 능선 근처. 포크레인까지 동원돼 등산로 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지난달부터 시작돼 이미 1km 정도의 등산로가 콘크리트로 뒤덮였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해서 돌뿌리에 넘어지고 다쳐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등산객들은 흉물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연도 느끼고 땅도 밟고 이러고 싶어서 멀리까지 오는데 이런 길이 계속 이어지고 이러면 여기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데 의미가 없어지죠. 문장대에 이르는 등산로 중에 3년 전 공사한 것까지 포함해 포장이 끝났거나 포장 중인 구간은 모두 4.8km, 전체의 70%나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도 문제입니다. 등산로를 넓혀서 무리하게 포장을 하려다 보니 축대를 쌓았고 계곡은 모두 메워져 버렸습니다. 도로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도 포장길 아래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포장공사는 흙길 느낌을 주면서 빗물도 흡수하는 황토 콘크리트 봉법을 사용했다지만 실제 물을 붓자 전혀 스며들지 않습니다. 흙이 거의 섞이지 아니한 콘크리트를 깔았고요. 그다음 구위에다가 이 황토색 흙을 칠했어요. 등산객도 원하지 않는 콘크리트 등산로. 국립공원의 뛰어난 생태 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몸에서 이 기준치를 넘는 농도의 이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나타난 주민도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20년 전 문을 닫은 옛 장항제련소. 그러나 폐쇄된 굴뚝에서는 아직도 중금속 성분이 든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주변 땅은 오염돼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제련소 주변 주민 985명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16%인 156명에게서 카드뮴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참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련소 반경 4km 내에 사는 주민의 경우 기준치 초과율이 24%로 15km 이상 멀리 떨어져 사는 주민보다 6배나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 3명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었고 8명은 신장에서 노폐물을 분리하는 신세뇨관에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카드뮴 같은 경우에 일단 시체에 쌓이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장기가 신장이거든요. 특히 제련소 근무 경력이 있는 6명의 경우 모두 신세뇨관 미세 손상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의 집단 암 발병이나 폐질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역학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그 집단 암 발병된 부분까지 좀 확대 조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는 제련소 주변의 땅을 사들여 정화하고 반경 1.5km 내에 주민들에 대한 이주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건설 현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국내 세 번째 규모의 석유 비축기지에 소방차들이 숨가쁘게 드나듭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한국석유공사 울산